네, 안녕하세요. 나비처럼 활활 날아온 나비효과의 박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련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중국, 이번에 이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봐야 하는지부터 봐야겠죠. 물론 중국 경제의 정상화를 논의하기는 이른 거 압니다. 아직 중국 제대로 올라온 거 아니지 않냐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신뢰감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임은 증시 반등을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이유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AI 사이클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죠.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중국이 조금 더 안정화를 보여준다,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와 경기 사이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중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못할 것도 없겠죠. 그동안 날개 없는 추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주요국 증시와 따로 놀고 있는 중국 증시에 관련된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인도의 증시가 쭉 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아래 중국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빨리 올라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CSI 300 지수 1년간 무려 20%가량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CSI 300 지수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아랫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상하이 선전 증시에서 상장된 대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그 문제점들은 뭐였을지 하나씩 보면서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가능한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더뎠던 소비였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도 하는데 1년 전보다도 지금 0.8%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소비를 많이 안 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년 전보다 2.5%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가가 더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굳이 우리가 이걸 구매하지 않고 조금 더 물가가 싸지면 그때 사면 되겠네라는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외신들은 그럼 이 시점에서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외신에서 지금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외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집어왔는데요. 먼저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이 중국입니다. 그 안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특별하게 증시 관련 브리핑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증시에 조금씩 더 신경을 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춘제 연휴 시작 전에 증권 당국 수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초강수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블룸버그, 로이터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약 8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증시를 부양하려고 정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건 흔치 않은 중국의 조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얼마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이터입니다. 춘제 연휴가 끝나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히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춘제가 끝났는데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 중국입니다. 지방정부의 올해 총 투자 계획은 총 2조 위안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는 약 371조가 넘는 규모고 이것보다도 더 넘는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유명한 투자 은행 중 하나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중국 증시 4년 만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 우리가 과연 이 시점에서 좀 회복이 됐는지 확인부터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춘절 끝난 중국의 증시 정말 바닥 다지고 이제 진짜 일어나는 걸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절, 한국 연휴 같은 느낌의 중국 연휴인데요.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휴장했던 중국 증시 다시 개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China stocks primed for bullish reopen. 이제 코로나 전후로 회복했고 이거는 정말 큰 모멘텀이다라고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키워드가 첫 번째로는 바로 증가입니다. 왜일까요? 춘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강력한 소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첫 3일 동안 중국의 박스오피스는 35억 위안, 한국 돈으로는 약 4억 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춘절 연휴에 중국 내 여행객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나 보니까 무려 34.3%가 증가했고요. 저희가 표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스오피스, 여행, 외식 부분에서 지금 그 전분기들보다도 쭉 올라온 표를 보실 수 있겠죠. 시각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작년 10월에 국경절 황금 연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도 관광객들이 1인당 평균 지출했던 금액이 무려 46%나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중국 내에서 소비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확인해 볼까요? 자, 소비는 그동안 부진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동안.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번에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LPR 대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대출 금리의 평균치인데 그냥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줄 때 평균적으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우대금리 LPR 중 5년물을 연 4.2%에서 이번에 3.95%로 인하를 했습니다. 한 0.25%포인트 인하를 한 건데 이 포인트 숫자로 볼 때는 사실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돈을 빌리는 부담이 일단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더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줄 겁니다. 두 번째로 주택 수요를 끌어올려주면서 부동산 시장 부문의 유동성 공급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블룸버그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요지부동했던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5년물 금리를 이제 인하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 눈길을 끌었던 건 바로 그 금리 인하 폭인데요. 제가 앞서서 이거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2022년 이후에 이번을 포함해서 총 4차례 LPR을 인하하게 됐습니다. 인하폭은 5bp에서 한 최대는 15bp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날 발표한 금리 인하폭이 무려 25bp였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빅스텝. 중국의 자신감을 또 한 번 저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게 자신감이지? 통상 금리 인하는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빨리 회복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 기초 체력을 다진 만큼 경기 부양에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아있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부진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뭘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제가 끝났고 그럼 춘제가 끝났고 더 다가올 이벤트들이 없으면 그냥 중국의 모멘텀이 일시적인 것으로 분명히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가올 이벤트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달 초인데요. 키워드 바로 양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양회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중국 전인대가 중국 증시 향방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연구원은
다음 달 열리는 전인대 전후로 전반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 강도와 방향성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달 5일입니다. 양회가 열릴 거고요. 열릴 양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더 유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갑자기 중국 얘기하다가 왜 미국 이야기를 하지 좀 뜬금없다 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CNN에서는 유럽이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걸 기회로 보고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과의 관계가 미국과 더 안 좋아지면서 중국이 이 틈을 더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뭘까요? 중국은 그동안 잃어버린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사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좋아 보이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고요. 나빠 보이는 게 또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잃어버린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인 중국.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일만 남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고 어떤 섹터들을 보면 좋을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 속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까?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2분기 중국 소비주 비중의 확대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은 중국의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고요. 여기는 중국 수출 증가율과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과 중국 수출이 동행하는 모습들을 아마 표로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반도체 매출과 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중국 수출 또한 더 같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증권에서는 소비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구리 중국의 최대 또 생산하는 곳 중 하나죠. 그리고 귀금속, 화장품, 또 물음표를 남아둔 이유는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좀 담아보기 위해서 물음표로 한번 남아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중국을 기회로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중국이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에 대해서 나비효과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야. 박지원 아나운서가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중국 바로 옆 나라인데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좀 보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중국이 좀 잘 돼야 우리도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과연 갈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중국이 양회를 앞두고 경기 부양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 출장 많이 가시나요, 해리 가수님? 종종 가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가셨을 땐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중국의 경제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중국 관계자분들이 중국이 지금 너무 어렵다, 힘든 상황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중국 정부에서 그거를 조금 약간 발설하는 걸 좀 막고 있는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삭제가 된다거나 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좀 들어서 그 정도로 어렵나라는 생각을 조금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해리님의 생생한 후기를 들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박철수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이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건가요?
굉장히 단순한데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맞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계속 이걸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급 준비율도 좀 인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출 대금리도 뭐 5년물짜리는 낮추면서 이제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로 부양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부분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이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에 대한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더 추가적인 정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뭐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됐다. 금리 인하를 이 정도 한 거 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황봉 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는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특히 부동산 쪽을 키우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박지원 아나운서가 가져왔던 뭐 블룸버그 통신이나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사를 다룬 데도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중국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딴 일을 해라.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FDI라고 해서 외국인 자본들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본들이 지금 우리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 증시 너무 좋잖아요. 그쪽으로 유입되는 것도 많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반도체가 돌아서면서 2%가 되기 때문에 투자처들이 좀 보여요. 우리나라도 있죠. 그다음에 또 신흥국인 인도도 있기 때문에 인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 그 춘절 이후에 좀 반짝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게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상반기는 좀 지켜보고 만약에 중국이 좀 반짝 상승한다 그러면 저는 하반기를 좀 보고 있어서 하나증권하고 좀 다른 뷰를 저는 보고 있다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제가 브리핑해드렸던 이런 외신의 시각과 또 황봉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이런 시각들이 정말 전문가들 안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매니저님, 이런 중국, 이 속에서 중국이 광명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정책적인 걸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대출 우대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1년물은 사실 유지를 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시중 은행들의 어떤 이자 마진을 좀 남기기 위해서 유지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때문에 지금 5년물 이걸 낮췄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5년물 대출 우대금리가 이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5년물을 많이 보는 건데 이걸 낮춰도 과연 이게 부동산이 살아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의 중국의 어떤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금리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가장 금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 중산층이 사실 기대소득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잘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조금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움직일까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재정 적자율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한 상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적자가 좀 많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이 보고 있는 거는 더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같은 경우도 지금 얘네는 지금 경제 매체 같은 데서 분명히 5%대의 목표 GDP를 말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OECD라든지 아니면은 IMF라든지 글로벌 투자은행이라든지 이쪽에서는 4%대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황봉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뭐냐면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과 인도 주식을 더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인도 주식 말이죠. 네. 인도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시장이 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인도에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요? 인도의 지표상으로만 봐도 지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근데 인도는 사실 지금 기대감 섞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에 사실 이런 호재들을 좀 선반영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아직 경제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중국을 보는 것보다는 지표가 좀 잘 나오고 개선되는 게 확실히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란 게 리스크 요인이 없는 쪽을 베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인도라든지 그리고 한국, 그리고 아까 반도체와 중국이 같이 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신흥국 내에서는 경제 전문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신용평가사라든지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총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매력적인 신흥국이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국 주식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네. 박철순 매니저님하고 진짜 같이 진짜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성장률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내 돈을 투자할 때 0.1%라도 더 주는 곳으로 내 돈을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외국인 입장에서 작년에 성장률이 겨우 그러니까 23년 4분기 GDP 성장률이 5.2%. 그래서 전체 23년도 5.2%가 나왔거든요. 갱신이 된 거예요. 갱신이. 그런데 올해 24년 중국 성장률을 보면 4.7%예요. 그럼 0.5가 빠지잖아요. 그럼 외국 입장에서 내가 0.5 성장이었는데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더 좋은 투자처를 찾죠. 그게 바로 아까 박철순 매니저님 얘기했던 대한민국. 아까 얘기했잖아 2% 있고 그리고 인도의 성장. 왜냐면 인도 쪽으로 중국의 대체제는 인도도 하고 그쪽으로 모든 것들이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하고 한국의 투자를 더 할 것이다. 그리고 곡간이 몇 세 한국도 더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단 중국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중국 안에서 무슨 섹터를 봐야 되는지 여쭤봐야 되는 게 임무입니다. 매니저님, 그래도 다른 증시에 비해서 인도가 정말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고점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증시들은 떨어질 리스크가 있지만 중국은 떨어질 리스크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더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굳이 찾자면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자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항상 바닥 밑에 지옥이 있죠. 일단은 이게 가는 종목들, 가는 지수가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라가는 말에 타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중국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주저하는 정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국유 기업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뭐 배당 정책을 좀 확대한다거나 자사주를 뭐 소각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적극 권유를 하고 있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중국 A 주식에서 사실 이 국유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 기업들을 정부에서 밀어주기 시작해서 이게 오르면 전체적으로 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해요. 그런데 개별 기업들은 그래도 사실 매력이 좀 중국 증시 자체가 좀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일 수 있는 국유 기업들, 뭐 중국은행이라든지 중국공상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주식이라면요.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도 소비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하나투어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코스메이카 코리아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OEM, ODM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관련된 여행 관련된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춘절 때 뭐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황봉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는 시각 갖고 계십니까? 중국이요? 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먼 이제 뭐 거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는 뷰가 왜 굳이 중국을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또 개인 빚들이 리스크로 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뭔 일이지? 저축 많이 했다는데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오를 것이야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했다간 아까 얘기했듯이 지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너무 좋은 곳들이 많은데 내 돈을 굳이 그쪽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은 아직까지 제 스탠스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중국이 좀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중국의 휴일이 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절이 길었잖아요. 이제 5월에 노동절이 또 길어요. 노동절이 한 일주일 가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요번에 보여줬잖아요. 여행들 국내 소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로 따지면 중국 소비주들 그쪽으로 좀 관심 갖는 게 어떨까?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외일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기업이 화웨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화웨이는 중국 기업이잖아요. 네. 중국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화웨이 기업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책은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웨이 쪽을 보고 있다?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의 그 점유율이 한 92%가 되고 있어요. 그 시장 점유율을 5% 빼서 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업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인텔을 좀 보고 있고 근데 인텔 좀 주가 안 좋죠? 또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그나마 AMD가 그쪽을 좀 채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화웨이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안에서 기회를 굳이 찾자면 소비주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중국을 이렇게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많은 거를 접하고 많은 걸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네. 가스라이팅이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정말 좋은 또 공부를 하셔서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수고해 주셨고 또 박지원 아나운서는 2부에서 우문연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